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발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송두진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원전 건설을 해온 원전 건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원전을 폐기하고 탈원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전자원이라고는 별로 쓸모없는 저질 석탄 7억 톤의 전부입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입니다. 2012년의 경우를 보면 그해 국민 총 수입의 32.7%인 1713억 불, 210조 원을 에너지 소비에 썼습니다. 그나마 원자력이 국내 발전량의 31.5%를 부담하여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해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140억 불, 16조 원을 더 지불했습니다. 1982년서부터 2007년까지 25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 수는 186%가 오른 반면에 전기료는 고작 11.4%만 올랐습니다. 그거는 원자력 발전량의 증대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력이 한국 경제의 석유 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을 완화시켜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을 이룩하는데 원자력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문명과 산업의 발달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까 화석연료에 의한 피해, 에너지 위기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두 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뿐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문제는 주로 공급원에서 오죠. 화석연료의 4분의 3인 항상 정치적인 분쟁이 상존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가격 급증, 공급 중단, 에너지 위기를 계속 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공급이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런 반면에 원자력 원료인 우라늄은 선진국을 위시해서 세계 곳곳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원가에 차지하는 연료 비중이 10% 이하입니다. 반면에 화석 연료는 연료 비중이 50% 내지 80%입니다. 그 다음에 보름이 커서 운반이라든지 비축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죠. 우라늄은 에너지 밀도가 커서 1g이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양이 석유 9g, 석탄 3톤가만 먹습니다. 그리고 한번 장전하면은 1년 반 내지 2년으로 비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매장 사용 가능량도 석유는 앞으로 40년, 가스는 60년, 석탄은 230년인 반면에 우라늄은 재사용을 감안해서 3600년입니다. 아마 제4세대 원전이 나오면 6000년을 쓸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원자력이 에너지 위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한 해 200억 톤의 탄산가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죠. 세계 230개국 중에서 원자력을 1기 이상 보유한 나라는 31개국으로 그 나라에서 나오는 원자력 발전량의 15%입니다. 나머지 85%를 신재생 에너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화석연료로 생산합니다. 이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은 발전을 위한 원료 연소 과정에서는 탄산가스가 전혀 안 나옵니다. 다만 운영과 폐기 과정에서 약간 나오는데 그나마 원자력은 풍력이나 태양열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 확대 정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도 낮고 단위 생산량도 적고 또 경제성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자연적 요건에 제한이 많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만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원자력에 대한 이런 역할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원자력에 대해서 다들 이제 호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1979년에 미국의 TMI 원전 사고가 나죠. 그 8년 후에 1986년에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납니다. 이 두 사고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 공업국들이 원전을 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원전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을 몇십 년 동안 회피하는 동안 20세기에 들어서서 경제는 급속도로 발달되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데, 화석연료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을 이제야 이제 세계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자력이 발전량도 크고 경제적인 이런 생산 단가도 적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라 탄산가스 배출 규제에 따른 환경 문제, 또 운반 비축 문제까지 고려하면 원자력만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가 이제 새롭게 인식해가지고 원자력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원자력에 집중을 하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30년 동안 중단했던 원전 재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180개의 원전을 짓고, 그 다음에 카나다, 유럽의 프랑스, 영국, 루마니아, 핀란드, 러시아, 체코 이런 원전 우호 국가들도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원전 중립 국가인 스위스, 스웨덴도 원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원전 반대 국가인 독일, 이태리, 스페인도 원전에 대해서 이제 재개 움직임을 합니다. 특히 독일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에 수명 연장을 안 하기로 한 법률을 고쳐서 신재생 에너지가 제 역할을 하기 전까지는 수명 연장을 하자, 이런 법안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가 원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중국, 인도는 더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벌써 우리나라 보유댓을 몇 년 만에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37개의 원전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 매년 6개 내지 8개의 원전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220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2030년까지 무려 150개의 원전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150개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 지구상의 원전 가동 대수가 449기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을 원전을 우리 서해안 건너편 중국 해변에 꽉 채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륙 안에 짓습니다. 우리가 탈원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코앞에 150개의 중국 원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과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원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원전 안전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불란서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중국 원전 안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황사 중국에서 발생하면 다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도 64기를 2030년까지 짓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너도 나도 각국이 경쟁하다시피 원전 건설에 몰입하다 보니까
국제원자력위원회 IAEA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30년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430기의 원전이 들어서겠다. 2030년까지. 1조 달러 1200조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원전이 25% 이상 원전으로 전기량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0기의 원전, 2조 5천억 달러, 3천조 원의 원전을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9개국에서 60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게 127개국에서 164기 600조 원의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전 르네상스 시대 거대한 시장을 어느 나라가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서방 선진국들이 원전을 몇십 년 동안 중단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이 1970년 고리 1호기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원전 건설을 계속한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쌓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 모델인 표준형 원전, 더 나아가선 차세대 원전인 140만 킬로 APR 1400 모델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 기술이 설계, 건설, 운영, 보수 모든 면에서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역량을 우리가 갖췄습니다. 지금 세계 230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6개국만이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데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러시아 이 6개국만이 각자의 독자 모델을 가지고 원전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나다 모형은 캔두형이라고 중수로형입니다. 우리 월성 1, 2, 3석에 도입했는데 지금은 수출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모델은 선진국에선 채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강인데 지금은 프랑스와 함께 2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열매를 맺죠. 2009년 12월 UAE 원전을 우리 모델로 수출을 합니다. 미국, 프랑스, 한국 세 나라가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 모델이 채택됩니다. 4기 400억 불. 단일 공사로는 아마 세계 제일 큽니다. 이 원전 수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우수성이 세계 만망에 떨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격과 한국의 위상이 한결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전 도입 30년 만에 독자 모델을 개발해서 그것도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가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함으로써 당당히 원전 수출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 산유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자원이 아닌 마르지 않는 생 같은 자손 대대로 물려줄 기술 산유국입니다. 얼마나 뜻깊고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원전 코리아 수출 전선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생기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로 가려던 세계 원전 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한때 각국이 원전 정책을 놓고 고심에 빠집니다. 청정 연료인 원전을 계속 하자니 위험이 도사릴 것 같고 아무 대안 없이 중단하자니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수급에 중점을 둔 인도, 중국, 체코, 남아연방,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원전 사고와 상관없이 원전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대다수 나라들도 조심스럽게 진행을 합니다만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에너지 부족이 인류에게 더 큰 불행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작정 원전을 중단할 수는 없다. 우리 다시 원전을 몇 배 더 강하게
안전성을 또 보강을 해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몇 년이 지연됐죠. 다시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전략은 어떠냐. 지금 당장 열려있는 600조 원 시장의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000기 또 2030년까지 430기 원전이 나오는데 우리는 신규 원전의 30%를 목표로 해서 최소한도 30%, 뭐 우리만 잘하면 50%까지도 가능한데 30%만 잡고 2030년까지 130개의 원전 440조 원을 목표로 우리가 원전 수출 최강 국가로 도약을 해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 조선에 이을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서 지금 15년째 2만 불 시대를 못 벗어나고 3만 불 시대를 못 가는데 이 원전 산업이야말로 3만 불 시대를 갈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99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제일 원전 보유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원전의 88기가 그중에 수명 연장을 한 기수입니다. 그래서 기수만 많다고 1등이 아니죠. 미국의 원전은 구식 설계인 제2세대 원전입니다. 우리는 제2.5세대 내지 제3세대 원전입니다. 모두 다. 2세대 원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신고리 3, 4호기가 제3세대 원전입니다. 지난해 신고리 3호기가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제3세대 원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3세대 원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누는 원인은 안전의 핵심입니다. 안전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최신형 안전기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신 모델이 제3세대 원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단시키려는 신고리 5, 6호기도 최신형인 제3세대 원전입니다. 그럼 불란서 미국은 어떠냐? 불란서도 자국에 개발한 제3세대 모델이 있습니다. 유럽형인 EPR. 그거를 불란서와 핀란드에 각각 1기씩 건설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대폭 상향 조정된 안전기술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몇 배로 늘어난 공사비와 공기를 못 맞추고 몇 년째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제3세대 모델 AP1000을 개발했습니다. 그 AP1000을 개발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1970년 우리가 고리 1호기를 시작할 때 우리 기술 지원을 한 회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원자력을 키워준 회사입니다. 기술력이 최강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4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 자국 내에. 그런데 엄청나게 불란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늘어난 공사비를 감당을 못해서 지난 3월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지금 4개 중단된 상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해 제 공사비 내에, 제 공기 내에 신고리 3호기를 성공적으로 준공을 해서 지금 상업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 2호기, 그 다음에 지금 중단하는 신고리 5, 6호기, UA 4기,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140만 킬로와트 대형 공사를 11기를 건설했습니다. 한 나라가 동시에 11기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건 경이적인 일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보세요. 불란서 2기 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고 미국 4기 가지고 파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1기를 이렇게 동시에 성공적으로 제 공기 내에, 제 공사비 내에, 공기 내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의 원자력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있습니다. 거기 설계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설계 심사가 사실상 금년에 통과됐습니다. 2200개 항목 중에서 안전에 직결된 2000개 항목이 사실상 통과돼 가지고 나머지 200개 항목 내년 9월이면 자동적으로 인증이 나올 겁니다. 그 인증이 나오면 우리만이 그 통과된 우리만이 미국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델의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일본도 일본 미쓰비시 공업이 자기네 독자 모델인 APWR이라는 제3세대 모델을 우리보다 8년 앞서 2007년도에 본신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아직까지 1단계만 통과한 상태입니다. 불란서는 어떻습니까? 불란서도 EPR 제3세대 모델을 2007년도에 우리보다 8년 앞서 신청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2015년도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원전 기술이 원전 1, 2, 3위 국가 불란서, 미국, 일본 기술을 능가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1000개의 원전, 이 원전 다 제3세대 원전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3세대, 지금 현재까지는 제3세대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한국과 불란서뿐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불란서는 아직까지 자기네 모델을 실증을 못했습니다. 상원전을 시작 못했어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만이 완벽하게 제3세대 모델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세계는 다 압니다.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기술이 아무 국가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 국가나 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정말 부러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00조 원의 원전이 이제 단계적으로 2050년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당장 600조 원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당장 건설이 필요한 시급한 영국, 미국, 남아공에 우리의 최신형 이 자랑스러운 제3세대 원전, 최고의 안전성이 보장된 원전을 수출할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을 중단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원전을 중단해가지고 우리의 수출 산업이요, 우리 후세들의 일거리 창출 산업을 포기하는 이런 망국적인 정책, 바보스러운 우매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기막힌 건 이겁니다. 그거보다 더 기막힌 건 지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연구 인력, 기술 인력, 산업 생태계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기술 싹이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이고 이거 없어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탈원전을 해서 5년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원전을 다시 재개한다고 해도 원전 재개가 어렵습니다. 다시 복구가 힘듭니다. 그거를 영국이 증명했고 미국이 증명했습니까? 영국이 어떤 회사입니까? 1956년도에 세계 최초로 기체 냉각용 60만 킬로와트 원전을 건설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또 40년 전인 1980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수준의 원전을 가동해서 자국 생산의 전력량의 30%를 원전으로 생산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탈원전을 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원전을 몇 년 전에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원전 기술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의뢰한 겁니다.
웨스팅하우스에. 근데 미국은 어떤 회사입니까? 영국 다음 해인 1957년에 세계 최초로 100만 킬로와트 가압용 경수로 상업용 원전을 개발해서 가동한 나라입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70년, 80년도에 고리 1, 2, 3, 4, 5기, 영광 1, 2, 3, 4, 5기, 울진 1, 2, 5기 다 도입해서 가동했습니다. 1957년도에 만든 거를 우리가 70년, 80년 아직까지도 껐떡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 시조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TMI 사고로 원전 30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그 바람에 기술 명맥 다 끊어지고 기술 산업계 다 무너져서 웨스팅하우스가 뒷받침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 도시바에 팔려갔죠. 그러다가 그 밑에서 원전 건설하다 올해 드디어 파산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전 기술은 한번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정말 이건 순식간에 무너지고 복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국이 할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무너지니까 우리 한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3기 21조 협상을 하는데 요새 영국 언론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국이 원전을 위험하다고 탈원전화해서 지금 자기네가 도입하라는 모델을 지금 중단하려는데 그 모델을 들여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탈원전하는 국가 모델을 들여와서 앞으로 기술 지원이고 스페어 파트 지원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벌써부터 우리 한국 원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국내외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UAE 원전 어떤지 아십니까? UAE 원전 중견 기술자들이 우리 기술자들한테 우려 섞인 불만을 이렇게 토로한답니다. 지금 당신네들이 한국이 가동하고 있는 상기 과연 제 공기 내에 공기를 맞출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원자력 공사라는 것은 워낙 거대 공사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서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탈원전하는 한국의 정부 차원의 기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기대할 수 있겠냐. 그리고 60년간 운전을 하게 됐는데 그 운전을 당신네들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왜? 지금 400억 불 중에서 200불이 건설이고 200불이 60년간 우리가 운전하게 돼 있는데 그 운전이 지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0억 불에서 494억 불입니다. 54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도 지금 놓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UAE가 어떤 나라입니까? UAE는 중동에서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UAE 수상이 몇 년 전에 그러겠죠. 자기 증조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는 낙타 타고 다녔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는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닌다. 그런데 앞으로 자기 손자, 증손자, 후대들은 다시 낙타 타고 생겼다. 그러니까 석유 고갈되기 전에 우리도 석유 산유국에서 한국처럼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하는 기술 산유국이 돼야 되겠다. 한국처럼. 그래서 16개의 원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두 개 사이트에.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4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기가 12기가 나옵니다. 12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0조, 무려 144조 원입니다. 그 공사는 확실한 우리 연구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받아놓은 밥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사는 놓치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도 수주도 문제지만 앞으로 수주할 공사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탈원전했던 게 인식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 대외적으로 수주를 안 하려고 수출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적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인력, 연구 인력, 산업 생태가 다 무너지고 기술의 싹이 잘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원전 수출합니까?
결국 우리 원전 산업은 무너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기막힌 사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기술이 하루아침에 쌓아진 게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당군 이래 최대, 당군 이래 여태까지 있었던 최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정말이야. 우리의 자자손손 이어질 수출 동력이고 또 우리 후손들의 일자리 창출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이 우리 50년 동안 쌓아온 이런 소중한 자산이 5년 임기의 정부에 의해서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방향으로 정해져서 수십 년 동안 국가,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에너지 정책은 5년 임기의 짧은 정부가 자기네 선호나 편견으로 그것도 탈법으로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이 스위스가 왜 그렇게 어렵게 탈원전을 했습니까? 독일이나 스위스는 우리하고 사정이 완전 180도 틀립니다. 그 나라는 원전 탈원전을 해도 원전 수급에 에너지 수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수십 년 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독일은 3번, 스위스는 5번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의 막연한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나 국민들과의 협의나 국회와의 논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탈원전부터 선언했지 않습니까? 선언하고서 법적인 어떤 근거나 정당성도 없이 한수원 이사회를 압박해가지고 2008년부터 9년 동안 공론화 과정과 기술 검토를 거쳐서 에너지 기본법 또 전원계획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공사, 지금 30% 공정이 진행되는데 이걸 단번에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법적이고 정말 위헌적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독일, 스위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독일은 탈원전에도 에너지 수급에 자신감이 있다고 그랬는데 독일은 우리하고 사정이 180도 들려서 양질의 석탄과 지하전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이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자연 조건, 기후 조건,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일본의 10분의 1, 몇 분의 1의 싼 값에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옆 나라 프랑스에 믿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75% 이상 전기 생산을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원전 전기를 사다 씁니다. 앞으로도 골치 아프게 환경론자 떠드는 소리 듣기 싫다 이겁니다. 마음 편하게 탈원전하고서 불란서 전기, 원전 전기 사다 쓰겠다 이겁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탈원전하는 나라 5개,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나라 독일, 스페인, 이태리, 그 다음에 벨기에 요새 뜯겼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중립국가인 스웨덴, 스위스 이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들 독일과 같이 자기네들은 탈원전하고 전부 다 프랑스 원전 전기를 사다 씁니다. 그 나라들은. 그러니까 탈원전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자력 외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다 에너지 수입합니다. 원자력은 사실 국산 에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10% 이하의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료값, 그 다음에 무슨 가공비 이외에는 전부 다 90%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국산 에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 섬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지 어디서 에너지를 빌려올 때도 없고 사올 때도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에너지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히 에너지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더 필요한 것은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도 특히 에너지 자립을 꼭 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LNG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수급이 불안전하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는 매장량 고갈이 될 LNG로 어떻게 에너지 자원을 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산 에너지인 원자력만이 에너지 자원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하는 국가들은 탈원전해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원전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원전 기술을 갖고 있고 원전 기술도 그것도 세계 최고로 가지고 있고 자꾸 그리고 우리가 수주할 수주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과 같이 탈원전을 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대만이 정말 우매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이 어떤 나라입니까? 섬나라입니다. 에너지 섬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 나라는 또 안보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하고 대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이라고는 석탄 얼마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래서 전 정권에서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해가지고 6개의 원전을 가동하고 미래에 소요될 에너지를 위해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신정부인 차이인원 총통이 들어서자마자 탈원전을 선언했죠. 그리고 6개의 원전 중에서 1기만 남겨 5개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90% 공정 진행하고 있는 원전까지도 건설을 중단하고 탈원전을 선언했죠.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지난 7월 20일 날 원전 재개를 다시 선언했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토의 50%가 정전이었는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 대만도 탈원전 하는데 우리도 탈원전 할 게 뭐 있느냐? 이런 대만을 탈원전 모델을 삼은 현 정부가 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우리 에너지 정책에 있어 우리 뒤꿈치도 못 따라올 대만을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불란서 미국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 자존심도 없습니까? 정말 앞으로 정말 이러한 엄연한 사실들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탈원전을 해서 에너지를 가겠다는 무리수를 두면은 우리 한국 경제에 심각한 재앙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안보 에너지에 심각한 재앙이 와서 아마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이런 안보의 그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가지고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탈원전 정책을 정말 목숨 바쳐서 끝까지 투정해서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정말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 재앙, 안보 재앙 이거를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영구하게 물려줄 우리 민족의 당군인의 최대 위대한 유산, 원전 산업을 끝까지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경동고 대표금 또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